새벽 2시나 3시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주 잠에서 깨시나요? 더 일찍 자려고 노력하고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해도 매일 밤 결국 한밤중에 눈을 뜨게 되시나요? 그리고 깨어나면 사실 그 전에 물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수면이 끊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치 스스로 식히는 기능을 점점 잃어가는 엔진처럼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과열되고 있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매일 밤 깊은 잠이 끊기면 심장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으며 뇌는 회복할 기회를 점점 잃게 됩니다. 더 위험한 건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심지어 밤중에 넘어지는 같은 문제가 생긴 뒤에야 이를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것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단 한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이 다시 자연스럽게 깊은 잠 상태로 돌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왜 한밤중에 잠에서 깨는지 그 실제 원인을 이해하고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제가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 있다고 느끼신다면 채널을 팔로우하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하셔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많이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왜 몸이 꼭 새벽이 3시에 당신을 깨우는지, 신장, 방광, 신경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녁에 마시는 물과 관련된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깊이 자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밤 깨는 걸까요?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많은 노년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들 중 많은 분들이 이 상태를 수년 동안 겪으면서도 이것이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나이 들면 감수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밤중에 깨는 이유를 남성의 경우 전립선 때문이거나 나이가 들면서 방광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전립선이 없는 고령 여성 환자들 중에서도 같은 증상을 겪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진짜 원인은 더 깊은 곳, 우리가 평소에 잘 신경 쓰지 않는 몸속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밤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젊을 때 이 호르몬은 매우 잘 작동합니다. 신장에 지금은 쉬는 시간이다, 소변 생성을 줄여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방광은 휴식할 수 있고 수면은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양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결과 신장은 더 이상 쉬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자는 동안에도 계속 소변을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방광은 더 예민해집니다. 예전에는 꽤 많이 차야 요일을 느꼈다면 이제는 조금만 차도 몸이 긴급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순간 잠이 끊깁니다. 충분히 자서 깨는 것이 아니라 몸이 어쩔 수 없이 당신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밤 반복되면 수면은 더 이상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계속 끊기는 연속적인 과정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몸이 약해져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을 알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생리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호르몬이나 방광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 습관 때문에 오히려 이 상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녁에 물을 적게 마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니까 물을 덜 마셔야죠.
겉으로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하루 동안 물 섭취를 줄이면 몸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가벼운 탈수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순환은 느려지며 신장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누워서 쉬게 되면 아주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낮 동안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의 영향으로 일부 수분이 다리와 말초, 조직에 머무르게 됩니다.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은 마치 몸속에 쌓여 있는 작은 물주머니와 같습니다. 누워서 잠자리에 들면 다리가 더 이상 심장보다 낮은 위치에 있지 않게 되면서 이 수분이 서서히 순환계로 돌아옵니다. 이때 몸은 혈액 속에 수분이 과잉이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신장은 그 수분을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저녁에 물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자는 동안 방광은 점점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마시는데도 여전히 깨요. 오히려 더 불편해요. 입이 마르고 갈증이 느껴지면서 잠들기 더 어려워지고 수면은 더 쉽게 끊기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가 아니라 몸이 수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내부 신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경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광을 조절하는 신경계는 더 민감해집니다. 즉, 아주 작은 자극만으로도 몸이 지금 당장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방광이 꽤 많이 차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는 소량만으로도 급한 느낌이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이 신호가 항상 실제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방광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몸이 가득 찼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는 순간 잠은 즉시 깨집니다. 그리고 한번 깨면 또 다른 반응이 이어집니다. 심박수는 빨라지고 혈압은 약간 상승하며 뇌는 휴식 상태에서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시 누워서 잠을 청해도 몸은 이전처럼 깊은 수면 상태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일이 한 번만 일어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매일 밤, 몇 주, 몇 달 동안 반복된다면 그 영향은 점점 쌓이게 됩니다. 저는 불면 때문에가 아니라 지속적인 피로감, 기억력 저하, 쉽게 짜증이 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병원을 찾은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면 이미 오랫동안 매일 밤 수면이 끊겨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못해서도 아니고 몸이 약해져서도 아닙니다. 이는 여러 생리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호르몬 감소, 신장의 활동 리듬 변화, 신경계의 민감도 증가가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단순히 물을 덜 마셔야지 같은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상황을 더 조절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환자분들과 이야기할 때 항상 희망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몸은 어떤 나이에서든 올바른 방식으로 도와주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계는 다시 안정될 수 있고 방광은 더 편안해질 수 있으며 깊은 잠도 충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지 억지로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도 아니라 매일 저녁 몸이 받아들이는 신호를 올바르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깊이 잠드는 사람과 매일 밤 깨는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나이가 아니라 잠들기 몇 시간 전에 몸이 어떤 신호를 받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은 매우 정직합니다. 자극 신호를 받으면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신호를 받으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자극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커피나 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시는 물의 온도, 마시는 방식, 그리고 아주 작은 요소들까지도 몸이 수면을 준비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신호만 제대로 바꿔도 몸이 경계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더 자연스럽게 전환되도록 도울 수 있고, 그 결과 한밤중에 깨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매우 작지만 영향은 매우 큰 한 가지 요소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저녁 시간의 신경계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자신이 받는 신호에 항상 반응합니다. 그 신호가 자극이라면 신경계는 당신을 계속 경계 상태에 두고, 그 신호가 이완이라면 몸은 점점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문제는 많은 노년층이 신경계를 제대로 진정시키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를 무심코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요소는 약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미네랄입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 점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신경계를 하나의 스피커라고 상상해 보세요. 자극 신호가 너무 강하면 소리는 날카롭고 불편해집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볼륨을 낮추는 버튼처럼 작용해서 사소한 신호들로 인해 신경계가 과부하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몸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신경세포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원래는 별것 아닌 아주 작은 자극도 크게 증폭됩니다. 이 현상은 뇌뿐만 아니라 방광에서도 일어납니다. 방광은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신경계의 조절을 받습니다. 신경계가 예민해지면 방광 주변 근육도 더 쉽게 수축합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실제로 소변의 양이 많지 않아도 몸은 방광이 이미 가득 찼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밤에 화장실에 가도 생각보다 소변의 양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는 수분의 양이 아니라 몸이 신호를 해석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반대로 몸에 마그네슘이 충분하면 신경계는 더 안정됩니다. 신호 전달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과장되지 않습니다. 근육, 특히 방광 주변 근육도 더 잘 이완됩니다. 그럴 때 방광은 실제로 필요할 때만 신호를 보내고 이전처럼 가짜 경보를 보내지 않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노년층에서 마그네슘 부족이 매우 흔하지만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뚜렷한 증상을 일으키는 결핍이 아니라 다리 경련이 잘 생기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늘 약간 긴장된 느낌이 드는 등의 작은 신호로 조용히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충분히 하는데도 마그네슘이 부족합니다. 요즘 식품은 예전보다 미네랄 함량이 낮고 가공 과정에서 영양소가 일부 손실되며 노년층의 소화 흡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타이밍, 둘째는 섭취 방식입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제처럼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흡수되고 조절 기능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용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이른 시간에 섭취하면 효과가 밤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잠자기 직전에 섭취하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이 부족합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은 보통 잠들기 약 2시간 전입니다. 이때는 몸이 점점 휴식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 마그네슘이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몸에 마그네슘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자주 간과되는 아주 작은 디테일이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녁에도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물은 몸에 자극 신호가 됩니다. 찬물이 들어오면 소화기관은 수축하고 신경계는 경계 신호를 받으며 방광도 더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은 전혀 다른 신호를 보냅니다. 몸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안전하다는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마그네슘을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단순히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을 넘어서 몸에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하나의 의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체는 반복되는 습관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신경계는 그것을 수면 모드로 전환하라는 신호로 학습하게 됩니다. 저는 한 환자분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 눕지도 않았는데 벌써 졸려요. 이 말은 몸이 익숙한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억지로 바로 잠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잠이 자연스럽게 오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때로는 큰 변화가 아니라 저녁에 물 한 잔을 마시는 방식 같은 아주 작은 디테일에서 시작됩니다. 이 점을 이해하게 되면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해오던 습관들을 다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작은 요소만 제대로 조정해도 몸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는 제 진료 경험 중에서 아직도 매우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고령의 환자였고 저는 그분을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매일 가볍게 걷고 식사도 절제하며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건강이 안정적인 분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지치게 만든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수면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밤 그는 최소 2번은 잠에서 깼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1시 반쯤, 두 번째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단순히 깨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다시 깊이 잠들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침대에 오래 누워 있는데도 실제로는 잠을 자고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는 문제의 원인이 전립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를 받았지만 나이에 비해 특별히 심각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이후 그는 저녁에 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거의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밤에 깼고 오히려 입이 마르고 불편하며 잠들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고 저녁 습관, 물을 마시는 방식, 잠들기 전의 상태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것도 수면제도 극단적인 방법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제안한 것은 물의 온도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서 따뜻한 물로,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잠들기 약 2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마시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량의 마그네슘을 따뜻한 물에 타서 저녁 습관의 일부로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억지로 잠을 자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상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점을 미리 설명드렸습니다. 몸에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3일째가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한 번은 깼지만 다시 누웠을 때 이전보다 더 쉽게 잠들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5일쯤 되었을 때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깼을 때 몸이 예전처럼 긴장되지 않았고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도 줄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온 후 다시 누우면 더 빨리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약 10일이 지나자 깨어나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한 번만 깨기도 했고 어떤 날은 더 오래 연속으로 잘 수 있었습니다. 약 한 달 후에는 변화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4, 5시간 동안 중간에 깨지 않고 자는 날이 생겼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머리가 더 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수치가 아니라 그의 한마디였습니다.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마다 적응 속도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원리입니다. 몸을 억지로 재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마그네슘은 수면제가 아닙니다. 신경계를 강제로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자극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방 안의 소음을 줄여서 원래부터 존재하던 고요함을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 역시 마법 같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에 매우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니 이제 편안해져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면 몸은 다시 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이라면 물과 미네랄 섭취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마그네슘을 시작할 때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관이 민감한 분들은 고용량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새벽이 3시에 깨는 것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몸이 올바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방식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적절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이라도 핵심을 정확히 조정하면 몸은 훨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은 사치가 아닙니다. 건강한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그리고 어떤 나이에 있든 적절한 조건만 만들어준다면 몸은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작은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준비하고 잠들기 전 잠시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관심은 당신 자신뿐 아니라 매일 밤 조용히 불면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